언니, 저런 야생동물들 말이야. 실제로는 다 어디서 살까? 뭐 나무 많고 사람 없고 그런 데서 살겠지. 그런가? 과연 그럴까요? 야생동물은 생각보다 우리들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갈 곳을 잃고 방황하다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는 야생동물들. 도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수락산 근처에 위치한 한 주택가. 선생님 그 고라니 신고 주셨나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야생동물 구조팀이 집 뒤편 창고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좀 숨어 있어. 이렇게 빠져났어 나가려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그런 가능성이 제일 떨어진 거. 그러니까 저기 일요일날 우리 신랑이 뒤에 뭐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이가 이상해 갖고 들여다 보니까 걔가 여기 앉아 있더래. 다행히 틈이 그리 좁지 않아서 구조대원이 바로 구출에 나섰습니다. 여기 아래를 잡아줘요. 사흘간 줄곧 갇혀있던 새끼 고라니. 갑작스런 사람의 접근에 몹시 당황합니다. 안정을 위해 시야를 가리려던 순간 쌤, 얘 색깔 봐. 야 데려갑시다. 데려가. 알았어. 탈수? 네, 탈수 되게 심해. 어우 심각해. 구조센터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까 탈수 정도 10% 이상이라고. 3일 정도 물이랑 샘을 깎이네. 심각한 탈수 증세에 의료팀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숨이 너무 미약하네. 고라니의 미약한 숨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죽었어요. 아마도 그날 저녁에 밤에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아이는 새끼 고라니였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아예 없어요. 그 주택 근처에서 무얼 조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절벽이 있는지 없는지 얘는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접근을 했다가 잘못해서 거기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모든 야생동물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1960년대 지구 단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도시화. 야생동물이 살아가던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보금자리였던 녹지 곳곳이 거대한 콘크리트 숲이 되면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지금 서울의 녹지는 콘크리트 위에 뜬 섬과 같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갈 곳을 잃고 도시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을 피해서 더 먼 들판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가면 되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도시를 떠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국도변에서 발견됐대요. 국도변에서 발견됐고 이게 쉽지는 않은데 아무리 못 일어나는 고라니라고 하더라도 신고자분께서 직접 포획을 하셔가지고 본인 회사에 있는 마당에 지금 두셨나 봐요. 고라니가 차에 치여 도로변에서 발견됐다는 제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걸까요? 흥분하지 않도록 시야를 먼저 차단한 뒤 조심스럽게 접근해 안대를 씌웁니다. 차에 치이면서 어딜 다쳤는지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 야생동물에게 가장 치명적이라는 로드킬 사고. 과연 괜찮은 걸까? 만졌을 때 척추가 이렇게 그냥 한 일렬로 안 가고 약간 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못 일어선다고요? 못 일어서고 일단 현장에서는 평균 반응은 없었어요. 확실하네.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려운 상황. 고라니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네. 차량 충돌을 당한 특히 고라니들은 정말 많은 수가 현장에 직사하는 수가 더 많겠지만 척추가 부러져서 안락사를 진행하는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라니를 신고했던 제보자와 함께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도로변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바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나온 것 같아요. 고라니가 맞은편 산에 가기 위해선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마리 새끼더라고요. 새끼가 지금 치운 것 같아요. 사람에겐 편리함의 상징인 도로가 야생동물에겐 죽음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목숨을 빼앗는 가장 치명적인 사고, 로드킬. 수십 년째 끝없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동물이든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활동 공간이 필요합니다. 덩치가 클수록 더 넓은 행동 반경이 필요하죠. 그 안에서 동물들은 잠도 자고 사냥을 통해 먹이도 구하는 등 살아가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도로가 참 많죠. 그 총 길이만 26만 5,680km. 숫자만 들어선 잘 와닿지 않을 텐데요. 이 도로로 한반도를 나누면 우리나라는 1제곱킬로미터로 잘게 쪼개집니다. 야생동물이 어디에 살든 행동 반경 안에 반드시 도로 하나가 지나가는 겁니다. 행동 반경이 가장 좁은 축에 속하는 고라니조차도 매일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이동은 생명을 건 모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서식지가 먹이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번식을 하기 위해서 짝을 찾아갈 때, 그다음에 분만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분만지를 찾아다닐 때 다 이제 이동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산에만 가만히 있는다는 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삼면이 바다에 풍부한 산림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땅이었던 한반도. 호랑이가 왕이 사는 궁궐로 내려오는가 하면 표범은 민화의 단골 소재가 될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언젠가부터 하나 둘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 많던 야생동물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수많은 도로 때문에 단절되기 시작한 생태계. 가장 먼저 사라진 건 넓은 행동 반경이 필요한 대형 동물이었습니다. 섬나라에는 큰 동물이 살지를 못하죠. 일본이 아주 큰 섬이지만은 호랑이나 표범 같은 큰 포식자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제주도에는 곰이 살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대형 포식자들이 사라져감으로써 이제 그런 생태계는 점점 고립이 되고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심각성을 느낀 우리나라에서 주목한 건 백두대간이었습니다. 백두대간이 한반도 생태계를 잇는 기본 줄기였기 때문이죠. 특히 추풍령의 복원이 시급했던 상황. 개발의 상징인 경부선이 백두대간의 허리를 끊어놓는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원의 핵심은 바로 야생동물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생태 통로 건설. 전문가와 함께 추풍령 생태 통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야생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수풀로 꾸미고 은신처를 만드는 등 최대한 자연환경과 비슷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서 있지만 요 밑에 지금 왕복 6차선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시속 100km 넘게 쌩쌩 달리고 있어요. 동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겠죠. 지금 여기는 근데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평화롭게 새로운 서식 공간이 연결이 된 거죠. 지금 고라니랑 노루도 왔다.
노루와 고라니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하루 평균 1.3회 이상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생태 통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백두대간을 축풍령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 개체군하고 남쪽 개체군하고 이게 교류가 어려웠어요. 지금 오락산 국립공원에서 사냥을 복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냥이 점점 지금 남하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쪽으로는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반달가슴곰을 복원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향후에 지리산의 반달가슴곰과 그다음에 오락산의 사냥이 이곳을 통해서 백두대간 남북을 이동할 수 있기를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 통로가 완벽한 대안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식지를 잃은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구조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여보세요? 천연기념물인 이 귀한 솔부엉이는 어쩌다 이곳에 온 걸까요? 진짜 좀 울퉁불퉁. 네, 울퉁불퉁하죠. 공장 양수장에 갇혀서 수차례 탈출을 시도하다가 안구에 손상을 입은 상태. 떠라. 잘했습니다. 다행히 치료는 잘 끝났습니다. 곧 넓은 하늘을 다시 활활 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클라라는 너구리고요. 이제 과거에 일반인께서 산책을 하시다가 공원에서 새끼였던 클라라를 발견하셨고요. 이제 어미를 잃었다고 생각하셔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돌보셨는데 얼마 못 가 클라라는 구조센터에 오게 됩니다. 상태는 심각했죠. 성장 장애로 인해 생후 2개월 차 또래 너구리들과 달리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엄마로 생각하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각인이 되면 이제 본인이 어떤 동물이고 어떤 종인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너구리로서의 또 야생동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클라라는 야생동물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애정이 클라라의 야생을 빼앗은 겁니다. 야생동물은 야생에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하기 때문에 클라라는 안타깝지만 이제 사실은 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겠죠. 너의 모습을 조금씩 알아갈 수 사람을 따르는 동물은 신기하고 귀엽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은 사람을 경계해야만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제작진을 피해 달아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생으로 돌아가도 또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야생동물을 방생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경계심입니다. 건강한 개체 중 경계심이 높은 고라니를 선별, 포획할 때도 일부러 거칠게 행동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방생 대상으로 선정된 고라니는 총 3마리. 약 1시간을 달린 끝에 인적이 없는 산에 도착해 방생 준비를 시작합니다. 3개월가량 구조센터에서 보호했던 녀석들. 그새 자신을 품어주던 너른 자연을 잊기라도 한 걸까. 낯설게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들에게 야생은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비록 조금씩 망가지고 사라져가고 있지만 말이죠. 끝없는 개발의 시대,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